브라질 청년의 K-팝 도전기 방송 원고. 인트로 3인칭 나레이션. 남미 대륙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한 청년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스. 전통적인 삼바 리듬과 현대팝을 결합한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젊은 프로듀서였죠. 하지만 그의 음악은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많은 거리 음악인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르코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유튜브 화면 속에서 펼쳐진 BTS의 무대와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퍼포먼스를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다. 그 순간부터 마르코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을 향한 꿈의 여정 말이죠. 일부 브라질 리우의 젊은 음악인 1인칭.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난 마르코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카니발 시즌이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삼바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자랐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전통 음악만 고집하고 싶지 않았어요. 삼바의 열정적인 리듬에 현대적인 팝 사운드를 결합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밤새 작업하며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냈지만 안타깝게도 브라질 현지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제작사들은 너무 실험적이다, 대중성이 없다며 제 음악을 외면했죠. 좌절감이 몰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2021년 어느 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제 인생을 바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무대였어요.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음악, 춤, 의상, 무대 연출까지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이어서 본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무대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요. 2부 한국 문화와의 첫 만남. 그날 이후로 저는 K-팝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을 철저히 연구하기 시작했죠. 한국어 가사 속에 담긴 감정 전달 방식, 퍼포먼스와 음악의 절묘한 결합,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까지 모든 걸 분석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아이브, 뉴진스, 있지 등 다양한 그룹들의 무대를 수백 번씩 반복해서 봤죠. 각 그룹마다 다른 색깔과 개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중 넷플릭스에서 K-POP 걸스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발견했습니다. K-팝과 판타지가 결합된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창의적인 접근이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이건 브라질에서도 통할 거야. 우리나라 청년들도 이런 문화에 열광할 만해. 매일 밤 한국 음악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며 한국의 음악 산업 시스템도 공부했어요. 기획사 시스템, 트레이닝 과정, 데뷔 준비 과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죠. 브라질의 음악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그때부터 마음속 깊이 한 가지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배워보고 싶다. 3부 한국행 결심. 2022년 초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렸어요. 그동안 모아온 돈을 모두 털어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거죠.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삼바를 버리고 K-팝을 따라가겠다고. 정신 나갔니? 그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었죠. 특히 아버지는 우리 전통음악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왜 굳이 남의 나라 문화를 따라 하려 하느냐며 크게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미래의 음악은 서울에서 태어난다고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유를 직접 배우고 그 노하우를 제 음악에 접목시키고 싶었거든요.
비자 준비부터 숙소 알아보기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열망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줬어요. 드디어 2022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들리는 한국어, 한글로 쓰인 간판들, 그리고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까지 모든 게 꿈 같았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홍대 클럽과 연습실을 찾아다니며 직접 K-댄스와 K-팝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음악과 춤은 국경을 넘나드는 공통 언어였죠. 몸짓으로 리듬으로 소통하며 조금씩 한국의 음악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갔어요. 사부 혹독한 훈련. 한국에서의 훈련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도였어요. 홍대에서 만난 트레이너들은 정말 가차 없었거든요. 하루 12시간씩 댄스와 보컬 훈련이 이어졌고 특히 한글 가사 발음 교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역과 키읔, 비읍과 피읍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특유의 억양과 감정 표현까지 완벽하게 구사해야 했죠. 처음엔 My name is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힘든 건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브라질에서는 자유롭게 춤추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동작,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감정 표현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브라질 리듬에 한국의 혼을 담아내겠다는 각오로 버텼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 훈련 과정이 한 다큐멘터리 팀에 의해 촬영됐어요. 브라질 청년 K-팝에 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브라질 현지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죠. 고향 친구들이 마르코스가 TV에 나왔다며 연락을 해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가족들이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며 응원해 주신 게 가장 큰 힘이 됐죠. 그렇게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 드디어 첫 무대에 설 준비가 됐어요. 오브 한국에서의 무대. 2022년 9월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서울에서 열린 신인 퍼포먼스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 거죠. 대회 전날 밤 긴장과 설렘으로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내가 한국 무대에 서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무대에 오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준비한 퍼포먼스는 특별했어요. 삼바 리듬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 전통 부채춤 안무를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였거든요. 음악이 시작되자 관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브라질의 열정적인 카니발 리듬과 한국의 우아한 부채춤이 만나니 정말 환상적인 하모니가 만들어졌죠. 제가 한국어로 부른 가사에 삼바의 그루브가 더해지니 전혀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았어요.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브라질 청년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소화하다니 정말 신선하다. 그 같은 함성이 들려왔죠.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꿈꿔온 융합음악이 한국에서 인정받은 거였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무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후였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더니 일주일 후엔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브라질과 한국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구나 같은 감동적인 말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육부 글로벌 아이돌 협업. 무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이브와 개펜 레코드의 글로벌 프로젝트 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글로벌 걸그룹 KATSEY의 새 앨범의 브라질풍 K-팝 곡을 프로듀싱 해달라는 제의였어요. 꿈만 같았죠.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곡 작업에 들어갔어요. 삼바의 리듬감에 K-팝의 세련된 멜로디 라인을 접목하고 브라질 전통 악기인 베림바우 소리도 넣었죠. 가사는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정말 글로벌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KATSEY 멤버들과 작업할 때도 정말 신기했어요. 각자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K-팝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어요. 특히 제가 프로듀싱한 곡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브라질에서도 큰 화제가 됐죠. 리우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브라질 팬들이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를 함께 흔들며 제 곡에 맞춰 춤추는 영상을 보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제 한국과 브라질이 음악으로 완전히 연결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7부 브라질의 K-컬처 열풍. 제 성공 이후 브라질에서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리우의 클럽에서는 매주 K-팝 댄스 배틀이 열리기 시작했고 상파울루 대학교에서는 한국학과가 신설됐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대유행이 됐죠.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브라질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며 K-팝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도 곳곳에 생겨났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특히 제가 자주 가던 파벨라 지역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우리도 마르코스처럼 한국에 가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라며 희망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된 거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요. 마르코스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됐어요. 저도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서울에서 만나요 같은 메시지들이요. 브라질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K-팝 페스티벌도 정식으로 개최되고 한국 아티스트들의 브라질 공연도 늘어났죠. 우리도 이제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브라질 전역의 청년들에게 번져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8부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 이제 저는 단순한 음악 프로듀서가 아니라 한-마이너스 브라질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양국 정부로부터 문화교류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꿈꾸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거든요. 또한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브라질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어요. 음악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요. 얼마 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국은 저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인으로 태어났지만 제 음악의 심장은 서울에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장을 통해 두 나라를 연결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가 저 먼 남미 청년의 인생까지 바꿔놓다니 이제 진짜 세계 속의 한국이구나 라며 감동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앞으로의 꿈은 더 커요. 한국과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 시작을 한국에서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